국민은 그들의 투표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애초에 윤석열과 이재명을 지도자로 선출한 게 누구인가?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은 국민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명제를 통해 국가의 정치는 단순히 윗사람인 정부나 정치인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민의 역량과 참여 수준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한국의 최근 정치 상황을 보면 대통령으로 윤석열을 선출했음에도 그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거나 야당 지도자인 이재명 역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애초에 그들을 지도자로 뽑은 것이 누구였느냐는 물음에 직면하면 결국 그 답은 국민에게 돌아온다. 한 번 속으면 피해자지만 두 번 속으면 바보고 세 번 속으면 공범이라는 말이 요즘 SNS나 언론을 통해 재확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정치권 인사들의 부도덕성, 이념 대립, 그리고 권력 다툼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은 깊어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진영 논리에 따라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왜곡된 지지와 맹목적 충성이 결국 저질 정치 혹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부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마치 정치인들과 지지자들 사이에 적대적 공생관계가 형성되어 이념과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서로의 존재가 없으면 지지 기반을 잃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 정치에서 나타나는 현상, 예컨대 대통령실과 야당 간의 끝없는 갈등, 야당 대표에 대한 각종 사법적 이슈, 정쟁에만 집중하는 국회, 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보여준다. 정치인들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를 전적으로 그들만의 문제로 치부해버린다면 토크빌의 경고가 말하는 본질을 놓치게 된다. 결국 국민이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투표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구조에서 정치적 공범으로서의 국민 책임도 함께 짚어봐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었을까? 첫째, 양극단으로 분열된 진영 정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있다. 대선에서 최악이 아닌 차악을 고르는 패턴은 이미 오래된 현상이다. 국민은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정책, 인성,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정작 실제 투표에서는 자신이 속한 진영의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후보가 안고 있는 문제나 한계는 우리 편이기에 눈 감아주거나 저쪽 후보보다는 낫다라는 식의 소극적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진영 논리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갈등을 심화시킨다. 승자 측은 국민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얻었다는 명분을 내세워 독단적 행보를 하기 쉽고 패자 측은 국민이 속았다며 저항하고 불복의 태세를 강화한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국정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도 오로지 상대방을 공격할 재료를 찾는 데 급급해한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국회의 파행, 주요 입법의 표류, 국가 비전과 정책 추진의 부실이다. 둘째, 언론 환경과 대중매체의 영향력은 이런 분열을 더욱 공고화한다. 유튜브와 SNS 등 뉴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누구나 정치적 의견을 발신할 수 있게 되었고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채널들이 양산되었다. 시민들은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매체나 커뮤니티를 찾아 들어가고 반대편 의견은 차단 배제하는 필터 버블 현상을 강화한다. 이처럼 정보가 분절적으로 소비되다 보니 갈등은 과장되고 정치적 양극화는 심화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적극적인 정책 제안보다는 자신을 지지하는 그룹을 더욱 결집시키는 선동적 발언에 치중하는 경향이 커진다. 결국 국민이 스스로 언론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다양한 시각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정치적 편향은 계속 강화될 뿐이다. 셋째,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주의도 국민 수준에 맞는 정부를 지속시키는 데 일조한다. 정치는 썩었다라는 식의 체념은 제대로 된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오히려 체념에 빠진 유권자는 투표장에 가더라도 대안 후보를 찾기보다는 익숙한 정당이나 후보를 찍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하기 마련이다. 흔히 다 똑같은 정치인들인데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말로 표현되는 이 태도는 결과적으로 기성 정치 구조가 변화 없이 유지되는 원인이 된다. 국민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잘못된 정책이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시민적 각성이 없다면 정치인은 국민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공산이 크다. 그나마 시민단체나 일부 정치활동가들이 지켜내는 의제들도 대중의 관심이 낮으면 금세 잊혀진다. 결국 정치권은 큰 파도가 닥치지 않는 한 굳이 자신들이 이미 쥐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거나 적극적으로 변화하려 들지 않는다. 이것이 공범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부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토크빌이 말한 국민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경고를 우리는 단지 정치인을 비난하는 구호쯤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다는 시민들의 불만은 이해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왜 매번 그런 인물들이 주요 후보로 부상하며 선거에서 실제로 당선되는지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 답에는 정치인들의 술수뿐 아니라 그 술수를 허용하고 방치하는 우리의 태도 역시 포함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들이 필요할까? 정치에서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핵심 도구이지만 선거 때만 반짝 관심을 두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평소에도 의회 활동, 정치인들의 발언과 정책, 언론 보도 등을 비판적으로 살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SNS나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양당 체제가 매우 공고하다. 그러나 소수 정당이나 다양한 정치 세력의 국회 진출이 활발해져야 정책의 폭도 넓어지고 양진영의 대립구도가 완화될 가능성이 생긴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선과 함께 유권자들이 사표 방지 심리에서 벗어나 신념에 기반한 선택을 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특정 언론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만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의 뉴스를 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와 반대되는 주장이라고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근거와 맥락을 파악하고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훈련이 중요하다. 정치적 판단을 할 때도 인물의 평판이나 레토릭만을 보지 말고 실제적인 정책 성과와 비전을 평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다.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면 그 권력에 포획된 국민은 결과적으로 무기력해질 수 있다. 국회나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도록, 그리고 공수처 감사원 같은 기관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도록 꾸준히 관심을 두어야 한다. 결국 국민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 정치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수록 그 불만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또다시 속았다며 후회하는 상황을 반복하기 십상이다. 이 악순환을 끊고 진정으로 우리 수준을 높이는 정부를 가지려면 정치인과 정당, 언론 환경을 탓하기 이전에 국민 각자가 공범임을 인정하고 주체적으로 책임 있는 행위를 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속지 않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칼끝을 겨눈 심리적 사륙전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선택지는 결국 정치권과 사법부, 그리고 시민들에게 달려있다. 지금이라도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공통분모, 즉 법과 제도를 존중하며 국정의 중심은 개인이나 특정 진영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안녕에 있다는 상식을 공유해야 한다. 이 기본조차 흔들린다면 한국은 영화 속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된 12호의 무대와 다름없는 곳이 되고 말 것이다.